이번 편은 외모지상주의 323화 리뷰편입니다. 저번편에서 마침내 뿌렉닭의 출격을 예고하면서 323화의 첫 시작은 무해보란을 준비하는 뿌렉닭의 모습입니다. 뿌렉닭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물은 황재성이었죠. 그가 뿌렉닭인 줄 모르는 황재성은 허세를 부리며 싸울 준비를 하는 모습이지만 그의 직장 선임들로 보이는 인물들이 나타나 황재성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뿌렉닭은 역시 비켜주지 않는다면 무력을 사용한다면서 외지주 세계관에서 엄청난 강자들만 내뿜는 오라를 보여주지만 그 선임들은 뿌렉닭을 보고 불법 노정상으로 신고하려다가 불쌍해서 놔둔다는 포장마차 주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을 들은 뿌렉닭은 자본주의에 굴복하여 바스코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포장마차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시각 정체를 들킬 위험에 빠진 김기명은 앞을 막고 있는 건 종건급의 샤오룽이며 뒤에는 얼마나 강해졌을지 모를 성유한에 대비할 작전을 생각하지만 수가 생각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 김기명을 샤오룽은 더욱더 압박을 주는 모습이죠.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야 하는 김기명은 면접은 원래 2명이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샤오룽은 이도규에게 다이렉트로 전화를 해버리고 맙니다. 전화를 받은 이도규는 백호인력소에 2명을 보낸 것이 맞다며 성유한과 박충주 이렇게 2명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박충주의 행방은 바스코에게 당한 상태였고 한 명만 면접을 본 성유한은 오히려 김기명의 전략이 통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샤오룽은 백호인력소 면접 인원이 2명이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성유한 또한 김기명을 의심하지만 김기명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림이죠. 자신의 신분을 백호인력소로 사칭하여 한신우의 정보를 얻을 속셈입니다. 그렇지만 샤오룽은 비비에 2명의 가드는 필요 없어서 테스트를 통해 2명 중 1명의 인원만 가드로 뽑겠다고 합니다. 그 테스트는 바로 밖에 있는 바스코를 제압하는 사람이 통과하는 제안이었죠. 가드라면 침입자를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들을 바스코에게 보냈고 바스코는 김기명을 보고 여전히 김예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김기명은 바스코를 제압하려고 준비했지만 성유한이 그를 공격하며 면접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죠. 이에 대해 바스코는 성유한과 김기명을 보고 둘과는 싸우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성유한은 본격적으로 겉옷을 탈의하며 강북의 성태훈에게 배운 태권도 기본 자세로 결전의 시작을 알리며 외모지상주의 323화는 끝이 나고 맙니다. 이번 화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외모지상주의와 싸움독학 세계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쌈독의 캐릭터가 관여해서 성유한이 태권도 기술을 배울 줄은 상상도 못한 전개로 진행됐네요. 외모지상주의에서 실루엣으로 나온 인물은 싸움독학에서 태권도를 주 무술로 사용하는 인물 성태훈입니다. 성태훈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는 과거 MMA 선수 경험이 있었으며 태권도 레전드라고 불리는 성한수의 아들이고 싸움독학의 주인공인 유호빈의 조력자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남형 얼굴을 가져서 쌈독에서 주인공보다 인기가 많은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의 무술을 카피한 모습이 현재 성유한이 태권도를 쓰고 있는 그림이죠. 그렇게 전에 작가님이 올렸던 자세는 성유한이 성태훈에게 가져온 태권도였습니다. 성태훈에게 카피를 한 만큼 성유한이 그의 시그니처 발차기인 1080도 발차기까지 쓰게 된다면 저 3명의 개인전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편의 제목은 원나잇입니다. 저번 편에서 원나잇은 박범재와 성유한을 대상으로 한 계약관계였고 이번 편 원나잇 2편은 한신우와 관련된 김기명과 성유한의 콜라보로 예상되죠. 바스코는 그들과 관련되기엔 업무값 500원 말고는 특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간의 개인전은 서열을 크게 다툴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듯 싶으며 원나잇 편답게 김기명과 성유한은 전에 박범재와 했던 계약처럼 12시간의 효력을 가진 동맹을 하는 모습으로 보일 듯 싶네요. 만약 김기명이 테스트에 떨어져서 가드로 스파이 노릇을 못하게 된다면 우연히 VIP 룸에 들어간 설정과 이도규가 착각했던 설정들은 싱겁게 무산되는 그림이니 애초부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죠. 한편 3개월사 사장 비비는 김기명의 얼굴을 보고 실망을 했지만 이번 편 면접을 보러 온 성유한을 보곤 엄청난 관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아이돌이냐고 물어본 걸 본다면 외형적으로 그를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전에 노안이 했던 언급에서 비비와 샤오룽 등 3개월사의 간부들은 한국의 소속만 1회일 뿐이지 중국이 본토인 그들은 비비를 위해서라면 1회를 적으로 돌릴 정도라는 말을 했는데, 이러한 언급은 비비는 언제든지 1회를 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말이고, 이후 송유한에게 빠져서 그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결정적인 단서는 H&H 그룹의 자금 조달 떡밥에 대한 추적입니다. 전에 풍산개교 마약에 대한 흑막은 최동수의 H&H 그룹이 자금 조달을 하고 있었고, 그 결정적인 단서가 될 교주는 노숙자 편에서 멀쩡히 살아있는 모습이 떡밥으로 계속 뿌려지고 있는 걸 봤을 때 마약의 본거지인 3개월사 사장 비비가 최동수에 관련된 흑막을 송유한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를 서포터해주는 조력자 역할로 추정이 되죠. 마지막으로 소피아는 결국 형석의 폭주 펀치를 못 이긴 것일까요? 형석은 다이어트 도중 요요가 오는 사태가 벌어지고 소피아는 대통령을 잃은 이후 처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아 그의 다이어트는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존 원나잇 1편에서도 시련을 겪은 바스코가 결국 뿌렉닭에게 황금 몽콘을 받고 박범재에게 핫바를 준 것처럼 이번 편 원나잇 2편에서는 소피아의 눈물과 형석의 요요 시련을 겪고 나서 결국 다이어트 성공이라는 원나잇 1편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듯 싶네요. 323화를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